반갑습니다. 스마트 채널의 라이언입니다. 지난 투자 안정화 1편에서 수익률, 손실률, 승률, 그리고 최소 승률 등을 알아봤고 투자 방식에 따른 안정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2편에서는 분산 투자 및 이를 통한 안정화의 결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실 것은 투자 종목과 투자 방식에 따른 성장률의 비교입니다. 아래 그래프에서의 3개의 성장률 곡선은 나스닥 100을 기초로 한 투자 결과이고요. 각각 1배 추종 ETF인 QQQ의 장기 투자, 3배 추종 ETF인 TQQQ의 장기 투자, 그리고 TQQQ의 트레이딩의 결과입니다. 이들 셋의 결과에는 공통점이 있죠. 바로 큰 추세 변화에 맞춰 상승과 하강을 한다는 점입니다. 셋 중에 TQQQ의 트레이딩 결과가 가장 좋아 보이지만 22년 1월부터 시작된 하강 추세에 맞춰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한 결과는 다른 경향을 보입니다. 22년 1월 이후로도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사실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분산 투자의 힘입니다. 여기서 소개한 분산 투자는 모두 12종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상승하는 종목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각 종목 간의 관계가 적으며 가급적 다양한 변화를 나타내도록 종목을 구성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관계를 수치화해서 표현할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상관계수입니다. 상관계수란 두 변화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나타내고 두 변수 간의 선형관계의 정도를 수량화하는 척도입니다. 그림에서 X축의 값이 오른쪽으로 증가할 때 Y축의 값도 위로 같이 증가한다면 상관계수가 1에 가까워집니다. 반대로 X축의 값이 오른쪽으로 증가할 때 Y축의 값이 아래쪽으로 감소한다면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X축의 값과 Y축의 값이 서로 관계가 없어서 자료들이 가운데 둥글게 형성되면 상관계수가 0에 가까워집니다. 분산 투자에서 유리한 상관계수는 0에 가까운 형태입니다. 분산 투자를 구성하는 종목들의 상관계수가 0에 가깝다면, 즉, 각 종목 간의 관계가 약하다면 한 종목의 지수가 크게 변해도 전체 자산의 변동성이 작습니다. 아마도 주식 투자하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본 격언은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아라 일 것입니다. 이 격언의 진정한 목적은 전체 자산의 변동성을 감소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는 가장 대표적인 포트폴리오로 올웨더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구성 요소 간의 상관계수가 낮게 유지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럼 이제 12종목의 상관계수를 살펴봅시다. TQQQ를 보면 다른 종목과의 상관계수가 대체로 0에 가까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태를 분산이 잘 되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몇몇 종목들 간의 상관계수가 1에 가깝거나 마이너스 1에 가까운 경우가 있지만 대체로 잘 분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산 투자되어 있으면 그 투자 결과는 어떨까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수익률과 손실률 그리고 승률을 살펴봅시다. 참고로 이 백테스팅 결과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자료로 얻었습니다. TQQQ의 바이 앤 홀드 전략의 결과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비슷하게 승률 56.4% 그리고 최소 승률 55.6%로 차이가 작습니다. 이 말은 수익 내기 어렵다는 뜻이죠. 반면에 TQQQ의 트레이딩 결과는 승률 45%에 최소 승률 42%로 3%의 여유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산 투자를 진행했을 때의 결과를 봅시다. 분산 투자의 승률은 56.8%에 최소 승률은 48%로 무려 8% 이상의 여유가 있습니다. 또한 수익률과 손실률의 값이 1%보다 작은데 이는 전체 자산의 변동성이 많이 줄었다는 뜻입니다. 확률 게임의 이 법칙, 베팅 비율을 높이면 파산의 위험성이 커진다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변동성이 줄어들면, 즉 베팅 비율이 줄어들면 우리는 파산의 걱정 없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적 투자 비율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QQQ의 바이 앤 홀드 전략의 최적 투자 비율은 44%로 나오는 데 비해 분산 투자의 최적 투자 비율은 100% 나옵니다. 그것도 매우 가파른 경사로 말이죠. 이와 같이 파산의 위험성이 매우 작은 강건한 매매를 위한 제한들이 있습니다. 첫째, 종목의 다양성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살펴본 낮은 상관관계의 종목들로 분산 투자하는 것이죠. 낮은 상관관계의 분산 투자는 셰넌의 도깨비가 향상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산 투자는 변동성을 낮춰줄 뿐만 아니라 수익률도 향상시킵니다. 여기서 각 종목의 변동성이 다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종목 간 투자 비율을 조정해야 합니다. 투자 비율에 대한 조정은 따로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의 다양성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적립식 장기 투자는 시간 다양성을 높여줍니다. 하나의 종목이라도 주기적으로 투자된 돈은 투자 시기로 봤을 때 서로 독립적입니다. 각 다른 시간에 진행된 투자는 시작점을 하나로 놓고 보면 낮은 상관계수를 갖습니다. 세 번째, 투자 방식의 다양성입니다.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한 종목에 투자하더라도 다양한 투자 기법을 병행하면 이 또한 변동성이 줄어듭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각 전략의 매도, 매수 기준이 다르므로 전략 간의 낮은 상관관계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내 트레이딩의 중심을 잡게 해준 책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